청와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공동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 진상을 밝히자고 주장했습니다. 어업지도원 이모 씨가 실종 직전까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과 동일한 쌍둥이 배가 오늘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선내 CCTV가 배 전체를 24시간 촬영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정작 해당 선박에는 사고 직전 CCTV가 고장난 상태여서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남북 공동조사 카드를 꺼냈는데 가능한 건지, 또 대응 과정에서 국방부와 청와대 등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세 가지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어젯밤 경인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40대 여성이 3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결혼을 하루 앞둔 예비 신부도 있었습니다. 재발 비율이 3배나 높은 음주운전을 줄일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유통업계가 빠른 배송 전쟁에 이어서 쉬운 반품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맛없어도 환불해주고 반품 절차는 더 쉽고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월북이다, 불법 침입이었다, 시신을 태웠다, 아니 부유물만 태웠다. 민간인인 우리 국민이 북한군 총에 맞아 숨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을 뿐 우리 군이 분석한 첩보와 북한군이 밝혀온 사건 경위에는 너무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악의가 맞지 않는가? 청와대는 북한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남북 공동조사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강지혜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저녁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필요하다면 북한과의 공동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북측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과와 우리 측 첩보 판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측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북한이 실종자 이모 씨의 시신을 불태웠다고 발표했는데 북한은 통지문에서 사격 후 수색했지만 이 씨가 부유물 위에 없었고 불태운 건 이 씨가 타고 있던 부유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 군은 이 씨가 북한군에게 월북할 뜻을 밝혔다고 했지만 북한은 신분 확인 요구에 대한민국 아무개라고만 하고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한에 공동조사를 요청하게 되면 조사 주체와 내용, 범위, 형식 등을 모두 논의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공동조사를 계기로 끊어졌던 남북대화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남북 공동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체 부분에 대한 공동조사 이야기가 나왔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동조사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며 앞으로 시신의 수습, 공동조사 등의 진척을 추구하려면 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북한이 통지문에 밝힌 전말은 엉터리이며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라도 해서 진실을 밝히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피격당한 공무원 친형과 비공개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서해 공무원 이모 씨 피격 사건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난데없이 소위 김정은 친서를 들고 나와서 이번 사태를 무마하려고 시도한다면 국민이 더 큰 공분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왜 북한의 만행을 보고만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 총구 앞에서 이렇게 사살됐는데 Korean lives matters. 왜 이런 운동이 안 일어납니까?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대항해 일어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운동을 빗댄 겁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통지문에서 총은 쐈지만 혈흔만 남아있었다는 엉터리 설명을 한다며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북한을 국제법으로 처벌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와 20여 분간 비공개 면담도 가졌습니다. 다른 어떤
중요한 내용보다 동생의 시신 수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간곡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회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사건이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무궁화 10호 어업지도원 이모 씨가 실종 직전에 탔던 배입니다. 이것과 똑 닮은 쌍둥이 배가 취재진에 공개됐습니다. CCTV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바다에 빠지는 상황이 잘 보였을지, 또 배 난간은 실족할 수 있는 높이인지 간접적이지만 추측해볼 수 있었는데요. 공국진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499톤급 어업지도선 무궁화 29호입니다. 어업지도원 이모 씨가 탔던 무궁화 10호와 재원이 거의 같아 쌍둥이 배로도 불립니다. 선내 CCTV가 고장난 무궁화 10호와 달리 이 배에는 선체 곳곳을 비추는 CCTV가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24시간 녹화는 물론 조타실에서 실시간 확인도 가능합니다. CCTV가 제대로 관리됐다면 진상규명이 수월하게 이루어졌을 거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정상 작동 확인했습니다. 노후와 과정에서 됐다 안 됐다 하다가 안 된 거지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씨의 슬리퍼가 발견된 곳은 배 뒤편. 배에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높이 1.2m로 키 180cm인 이 씨의 허리 높이입니다. 유족들은 이 씨가 실족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 단정 위에서 뭘 확인하다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고속 단정이 미끄러워요. 한편 해경수사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씨의 월북 정황 관련 자료를 군에 요청했지만 군 당국은 내부 논의를 거쳐 자료 제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씨가 탔던 무궁화 10호는 해경조사를 마치고 내일 출항지인 전남 목포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업지도원 이모 씨가 실종이 되자 우리 군과 해경은 고인이 조류를 타고 고의로 월북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죠. 저희 취재진이 실종 당일 군과 해경이 수색했었던 실제 지도를 입수했습니다. 분석해봤더니 정작 지도에 예측된 조류와 바람, 월북을 하기에 전혀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군과 해경이 수색에 나설 때 참고한 근거와 월북 가능성을 발표할 때 근거가 매우 다른 겁니다. 구자중 기자입니다. 어업지도원 이모 씨가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이후 군과 해경이 수색 작업에 활용한 지도입니다. 이 씨 가족들이 서해 어업관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실종 다음 날 인쇄했다는 표기가 선명합니다. 조류 방향과 바람 등을 감안해 표류 중인 물체 위치를 예상하는 표류 예측 시스템을 활용해 이 씨가 어느 방향으로 떠내려갔을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바다에 표류할 경우 소연평도 인근을 돌며 서쪽으로 떠내려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북한으로 넘어가기 쉬운 조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 군과 해경은 이 지도를 토대로 북쪽이 아닌 서쪽 해역 일대를 집중 수색했습니다.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을 거론하며 근거로 제시했던 조류 상태를 잘 알았다는 설명과 대치되는 대목입니다. 당시 조류 상을 잘 알고 있는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해 해경 측은 예측 시스템과 달리 실제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일각에선 국방부 발표를 의식해 월북 가능성을 언급한 것 같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군과 해경의 설명과 다른 내용이 제기되면서 이 씨가 실제 월북한 게 맞는지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현재 유족 측에서도 진상규명을 강하게 요청 중인데 여기 관련해서는 이 고인의 친형님과 잠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래진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예, 먼저 위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힘드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남북한 공동조사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좀 설명을 해준다든지 유족 측과 협의하는 과정은 좀 있었습니까? 아니, 전혀 없습니다. 정부 측에서 다른 유족들에게 어떤 위로 서한을 전달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네.
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오늘 제도 씨한테 해수부 장관의 1호 소환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북측의 사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신 걸로 이제 보도가 꽤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신 건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 수 있을까요? 30시간 이상의 해상표류를 통해서 상당히 힘든 운신이 부자연스러운 동생을 향해 난사당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떤 위로를 해준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슬픔과 분노보다는 동생의 시신을 인도받고 찾는 게 먼저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일부 제공을 한다고 했고요. 나머지는 어떤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남겨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혹시 다른 가족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조카들은 아직 어리다고 들었거든요. 상당히 격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들이나 우리들보다는 국가 간의 목적과 신뢰를 위해서 조금의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군 입장이요, 고인이 월북을 시도했다는 게 정부 판단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형님께서는 오히려 초기 대응을 못한 책임을 덮어씌우는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오늘 야당 면담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을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시신 인도하고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어떤 서로 남북 간의 어떤 상황이 좀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동 진상조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동생분에 대한 이제 이 월북 논란은 왜 꼭 규명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동생은 전혀 월북을 하지 않았고 근무 중에 아마 이탈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꾸 그는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데 NLL을 지키는 군이 지키지 못하고 어떤 기만을 했기 때문에 그들도 월북에 관련된 방조나 방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가장 먼저 동생의 모든 짐들, 그다음에 특히 공무원 신분증이 그대로 있고요. 예. 그동안에 나한테 얘기했던 게 처럼 국가관을 그리고 사명감을 내기를 쭉 해왔었거든요. 그런 동생이 어떻게 월북을 감행을 하고 월북을 했겠습니까? 하루빨리 동생의 어떤 시신이 돌아와서 이러한 어떤 안타까움과 이런 사항들이 빨리 좀 매듭이 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이 어제 보내온 통지문을 하나씩 뜯어보면 석연찮은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인데 북측은 80m나 떨어져 있는 이 씨로부터 신분 확인을 했다고 했죠. 유주원 기자가 풀리지 않는 의혹들을 짚어봤습니다. 북한은 어제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공무원 이 씨가 사살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북측은 이 씨에게 80m 거리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지만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포탄을 쏘자 이 씨가 도망치려 했고 결국 사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씨는 하루 넘게 해상을 표류해 기진맥진한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파도가 몰아치는 먼 해상에서 북측이 취조를 했다거나 이 씨가 도망치려 했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보입니다. 북측은 총격 뒤 10여 미터까지 접근해 수색했지만 이 씨가 부유물에 다량의 혈흔만 남기고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종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 씨가 총격으로 숨졌더라도 즉시 수면 아래로 사라지긴 어렵다는 반박 의견이 나옵니다. 북측은 어제 우리 군이 단속과정 해명을 요구하지 않고서 일방적인 억측으로 불경스런 표현을 했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군 통신선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제사회 비난이 쏟아지자 급히 통지문을 작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인륜적인 행위가 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김정은 정권에게 잘못하면 치명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기에 사건을 진화하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측의 행위는 자위권적 대응이며 우발적 사고였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예, 북한의 통지문을 받은 청와대는 남북 공동조사를 언급했습니다.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국방부에 출입하는 외교안보국제부의 최선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정부의 대응을요, 총격 직전, 피격 후, 현재까지 이렇게 나눠서 짚어볼 텐데요. 먼저 현재를 보면 청와대가 남북 공동조사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성사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사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은 최고 지도자가 이미 사과했고 사건 전말을 나름대로 설명했다는 입장이어서 추가 공동조사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금강산에서 발생한 박광자 씨 피격 사건 때 북한은 유감을 표했지만 사고 경위가 명백하다면서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확보한 첩보는 북한군의 교신 전파 신호를 몰래 엿들은 기록들인데요. 우리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북측의 군사 기밀까지 내놓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남북 간 오가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앞으로 돌려보면요. 이 씨가 곧바로 피격된 건 아니잖아요. 피격 전까지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시간 순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이 씨가 북한군에 발견됐다는 감청 첩보를 군이 확보한 건 22일 오후 3시 30분쯤입니다. 문제는 이 씨가 오후 9시 40분 총격을 당하기까지 6시간 동안 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반 어선이 주고받는 통신망을 통해 경고하거나 유엔사 채널, 하다못해 확성기 방송이나 불빛이라도 써서 경고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 6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시간인데 군은 첩보자산이 노출될까 봐 그 우려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첩보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네, 군은 북한에서 발신되는 전자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상장비, 정보 수집 함정, 정찰기를 이용해 북한군 교신 전파를 찾아내고 암호를 풀어내야 내용을 들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엿들은 내용을 가지고 대응했다면 북한군이 정보가 노출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중한 생명은 잃고 감청 사실도 탄로났습니다. 자, 이 부분도 논란입니다. 이 씨가 사망하기 전에 살아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 씨에게 총격이 가해지기 3시간 전인 오후 6시 36분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측이 실종된 이 씨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서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청와대 발표를 통해 남북이 통지문과 친서를 주고받는 한 라인이 살아있다는 점이 확인됐는데요. 남북 간 군 통신선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북한과 접촉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때라도 청와대가 나서서 북한에 연락을 했다면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자, 6시간도 놓쳤고 3시간도 놓쳤습니다. 여기다가 피격당한 후에 청와대 대응도 논란인데요. 대통령이 지금 피격당했다는 보고를 받은 게 당일이 아니고 다음날 아침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도 너무나 늦지 않았습니까? 예, 첩보를 통해 파악한 이 씨의 사망 시점은 22일 밤 9시 40분입니다. 3시간이 좀 더 지난 23일 새벽 1시부터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해가 뜬 뒤인 아침 8시 30분에야 받았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보고가 늦어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간상으로 새벽입니다. 바로 새벽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북한이 ICBM을 동해상으로 쐈을 때도 새벽 1시 NSC를 소집한 바가 있고 지난해 4월 강원도 고성 산불 때는 자정을 넘은 시간 직접 긴급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민이 북한군 총에 맞아 숨졌는데 새벽 시간이라 보고가 어려웠다는 해명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교안보국제부의 최선 기자였습니다.
자,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는 건 대선을 앞둔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유리할 게 없겠죠. 그래서인지 북한이 보낸 통지문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정환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과의 뜻을 담은 통지문을 보낸 것에 대해 도움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미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한반도 상황 관리가 필요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선 사태 악화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이 엿보이는 대목. 북한의 신속한 사과는 다음 달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등 당 창건 75주년 행사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산했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I suspect that the North Koreans didn't want to engender a kind of worldwide backlash. 외신들은 북한이 연민이나 유감을 표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지도자의 말을 인용해 직접 문서로 낸 적은 거의 없다고 평가하면서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남북 대화 재개를 지지한다는 뜻을 거듭 표하면서도 투명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It would not be surprising if the Human Rights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terested itself in this and called for an explanation and a justification. 국제인권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의 시신 수습 노력이나 책임자 처벌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을 거듭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여랑야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자, 비판의 자격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잖아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국민의힘이 발끈했죠? 맞습니다. 공무원 이 씨가 피살됐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자 야당이 비판을 했죠. 예. 그러자 윤건영 의원이 참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한 건데요. 윤 의원은 SNS에 왜 자신들의 과거는 다 잊고 억지를 쓰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기들 과거를 다 잊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어떤 과거죠? 윤 의원은 지난 2008년 7월 1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을 예로 들었습니다. 오전 5시에 금강산 관광 중이던 박광자 씨 피격 사건이 벌어졌는데 개원연설 50분 전에 이 전 대통령에게 이 사실이 보고가 됐지만 연설문을 수정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4 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에 관하여 북측과 진작에 협의할 요구가 있습니다. 보수정권 대통령도 수정 없이 연설을 했는데 네. 왜 문 대통령을 공격하냐는 건데요. 당시 이로 인해서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을 잘못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자, 그랬었죠. 여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목함질의 사건 때 강강술래를 돌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DMZ 목함질의 사건이 일어난 게 2015년 8월 4일인데요.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원선 기공식에 참석해 남북 협력을 강조했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나흘 뒤, 공식 발표는 엿새 뒤에 하면서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윤건영 의원이 언급한 강강술래는 기공식 행사 중에 있었던 인간 띠기 퍼포먼스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문 대통령이 이 씨 피격 후에도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대목입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폭발이 북한 소행이라는 건 기공식 이후 보고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 의원 얘기를 요약을 하면 과거 정부도 비슷한 일 해놓고 왜 우리 보고만 그러느냐, 왜 문재인 대통령 보고만 그러느냐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같은 수준이라는 고백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윤 의원 말이 맞다 손 치더라도 과거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지금 정부에서는 반복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돌아온 유시민. 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두둔한 발언을 두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총선 직후 정치 비평 중단을 선언했죠. 유시민 이사장이 돌아왔는데요. 먼저 유 이사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그전과 좀 다르다. 그냥 내 느낌에는 개몽군주 같아. 그러니까 제가 개몽군주를 뜻을 잘못 알고 있나 싶어 찾아봤더니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군주라는 뜻인데 네. 지금 북한 현실을 생각해보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네티즌들은 형제가 총사당했어도 개몽군주라고 할 거냐? 사과 한마디 하면 개몽군주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소속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만행을 제쳐두고 거짓 사과만 내세우는 폭군은 절대 계몽군주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상온에 노출돼 접종 중단된 독감 백신, 모르고 맞은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 발표가 매일 바뀝니다. 처음에는 없다더니 어제는 105명, 오늘은 224명입니다. 자, 그런데 취재진이 오늘 따로 확인한 사례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의 백신을 맞은 사람 거의 300명에 이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상온 노출로 접종이 중단된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이 105명이라고 발표한 지 하루도 안 돼 숫자를 정정했습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별도로 179명이 문제의 백신을 맞았다고 공식 발표하자 뒤늦게 중복되는 사례를 제외하고 최소 22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종이 이루어진 지역은 서울, 부산, 전남북 4개 지역. 취재 결과 부산시는 자체적으로 67명이 문제의 백신을 이미 접종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 숫자는 보건당국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최소 290명이 접종 중단된 백신을 맞은 셈으로 서울시는 아직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지자체 간 협조가 잘 안 되면서 혼선을 키웠습니다. 몇 개 군지 어디서 했는지 월요일 돼야 이게 확인이 가능한 것 같아. 일본에서는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서울시가 모르는 걸 어떻게 파악했는지. 이번 접종 중단으로 백신 관리의 문제점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보건당국의 지시가 일선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유료와 무료 백신이 구분 없이 접종돼 성인들이 돈을 내고 무료 백신을 맞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만 12살 이하와 임신부 무료 접종은 재개됐습니다. 보건당국이 품질검사에 최대 2주가 걸린다고 밝힌 만큼 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의 무료 접종은 추석 연휴가 지나야 재개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술에 잔뜩 취해 정신없이 달린 운전자가 3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30대 여성이 얼굴을 다쳤는데 하필 결혼식을 딱 하루 앞두고 있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 뒷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고 연쇄 추돌을 당한 차량들이 앞쪽으로 줄줄이 서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부평나들목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쯤. SUV가 다른 차량을 추돌한 이곳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이 빠져나가는 나들목의 출구가 시작되는 지점인데요. 사고 당시 떨어진 파편들이 이렇게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당시 나들목에는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는 차량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차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멈춰있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3중 추돌로 이어진 겁니다. 사고를 낸 SUV 차량의 40대 여성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가 넘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사고 직후 경찰에게 술에 취해 차량 제동이 늦어졌다며 음주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1차 추돌 피해를 입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이 얼굴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결혼식을 하루 앞둔 예비 신부였습니다. 현장에서 어제 야간했던 분들이 현장에서 오늘 결혼식이라고 들었대요. 이마랑 그 눈 주변에 그쪽이 조금 뭐 상처가 있었다고 그러네요. 경찰은 사고를 낸 SUV 차량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 시행이 이뤄진 지 2년이 됐습니다. 잠시 음주운전 사고가 줄었나 싶었지만 올 들어서 다시 늘고 있습니다. 술버릇이 운전인 상습 음주 운전자들이 줄지 않아서인데 결국 처벌만으로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는 힘들다는 얘기겠죠. 박정석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밤길을 달리던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차를 쾅 들이받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에도 골목길을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재작년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게 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들입니다.
처벌이 강해지면서 지난해 잠시 주춤했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올 들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자 비중도 지난해 떨어졌다 다시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습관적으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5년 내 다시 적발되는 비율은 새로 면허를 딴 운전자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고위험군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엄격히 관리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대 16시간 교육만 받으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느슨한 구조입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교육 한두번으로 인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의사의 심리치료가 동반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수로 받아야 되는 것. 최근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차 안에 시동장치와 음주 측정 장치를 연결해 운전자가 술에 취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시동 잠금 장치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숨진 사람만 295명. 처벌이 강화됐다고 끝낼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폭력 성향이 있고 죄책감이 없어 재범 위험이 높다. 조두순에 대한 이런 법무부 판단도 있었는데 12월 13일이 되면 이 잔혹한 성범죄자는 어찌됐든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피해자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지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있죠. 공분이 커지자 안산시뿐 아니라 경기도도 나섰습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조두순의 출소 예정일은 12월 13일. 8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갈 거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진 상황. 경기도가 피해자 가족과 조두순을 확실히 떨어뜨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두순과 피해자 가족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확실한 격리 조치를 취한다라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맞춤형 이주 대책, 또 생활 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격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법무부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술을 끊고 무리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했지만 출소 후 불안정한 생활로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두순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내일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등 1:1 전자감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출소 이후에도 조두순을 시설에서 보호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하섭 안산시장이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만 6천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취약계층의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이 연례 행사처럼 진행이 됐지만 올해는 연탄 대신 쿠폰이 전달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연탄을 가득 실은 지게를 쥐고 마스크 사이로 숨을 몰아쉬며 언덕을 오르는 자원봉사자들.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나릅니다. 연탄 쌓여있는 거 보시면 좀 어떠세요? 그냥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예. 걱정됐잖아. 날이 추니까. 예, 하나도 없고. 예. 얼마나 고마워요. 매년 참여하는 봉사활동이지만 올해는 마음 한켠이 무겁습니다. 마트를 쓰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좀 하기도 힘들고 그냥 모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매년 7천 명이 넘던 연탄 배달 자원봉사자가 3천여 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모금액으로 연탄 154만 장을 배달할 수 있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아직 63만 장밖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23년 이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봉사자와 후원자도 저조해서 지난해까지는 연탄을 직접 배달해줬지만 올해는 연탄과 바꿀 수 있는 쿠폰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모금액이 더 모이면 연탄을 배달해주겠다는 약속이 적힌 쿠폰입니다. 10월달 안에 추워지기 전에 연탄 150장 일단 갖다 드린다고 이거 연탄 드릴게요 하는 쿠폰이에요. 약속. 이거 꼭 가지고 계셔요. 쿠폰이라는 것이 난 처음이지만은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는 데다 추운 겨울까지 찾아오는 이때 집 밖에 나오지 못한 채 냉기 가득한 방 안에서 지내는 이웃은 없는지 관심과 온전히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과일 같은 거 샀는데 하나 먹어봤더니 맛이 없습니다. 보통은 입을 댔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요새는 이런 것도 바꿔준다네요. 뜨거운 반품 경쟁을 조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식품점 입구에 신선 AS라는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과일 상자와 야채 포장 위에도 같은 내용의 스티커가 보입니다. 이 마트에서는 육류에서부터 달걀, 보시다시피 다양한 생선들까지, 게다가 살아있는 싱싱한 랍스터까지 이런 신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이 품질에 불만을 느낀다면 언제든 환불을 해줍니다. 구매 7일 이내 영수증과 제품을 갖고 마트 AS 센터를 찾으면 월 10회, 최대 100만 원까지 환불이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거 반품하려고요. 네. 영수증 있으시면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거죠. 싱싱하고 좋은 거라고 살라고 샀는데 안 좋더라 그러면은 그게 기분이 안 좋죠. 돈도 아끼고 싱싱한 것도 먹고. 온라인 쇼핑몰들도 신선식품 품질 보장제를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유료 회원인 소비자가 구입한 신선식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100% 환불해줍니다. 맛없음이라는 주관적인 이유도 환불 조건으로 수용한 곳들도 있습니다. 신선식품은 직접 보고 사야 한다고 생각하던 소비자들도 반품의 문턱이 낮아지자 온라인 쇼핑에 쉽게 지갑을 여는 겁니다. 실제 반품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 신뢰가 쌓여서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품이 쉬워지면 상품 기획자가 매입 단계부터 더 꼼꼼하게 점검하게 돼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프로축구 수원은 서울에게 고양이 앞에 쥐신세였는데요. 5년 5개월간의 오랜 치욕을 오늘 해트트릭으로 시원하게 서륙했습니다. 감각적인 볼 트래핑에 이은 환상적인 터닝슛. 절로 감탄이 나오는 멋진 골입니다. 동료의 완벽한 패스를 여유 있게 차 한 골 추가한 타가트.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엔 자책골로 기록됐는데 나중에 득점으로 인정돼 결국 해트트릭이 완성됩니다. 수원은 5년 5개월 만에 웃었습니다. 원조 18번 박건하 감독과 그 후계자 타가트가 같은 숫자의 불명예를 끊었습니다. 수원은 9위로 올라서며 강등권 탈출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요즘 내륙지방은 완연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주 동해안에는 비 소식이 잦았는데요. 강한 동풍이 태백산맥과 부딪혀 비구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츰 동풍은 잦아들면서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동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내린 뒤 동해안에 내리는 비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5도, 대전은 14도로 서늘하게 출발하고요. 한낮에 대구는 24도, 서울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한낮에도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다만 추석 당일인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토론회에서 나왔다는 단어들이죠. 참석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을 비롯해서 한반도 문제 최고 권위자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얼어있는 남북관계가 더 경색될까 걱정했던 마음이 앞서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유로 북한 수역까지 넘어갔다고 해도 살고 싶어 했던 대한민국 국민,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 앞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계몽군주이며 사과는 통 큰 측면이니 이해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신조차 찾지 못한 상황에서 말이죠.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람이 먼저여야 한다는 본질이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